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언어를 초월하여 국선도에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도 있는 그런 내포된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 현대물리학과 국선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제목은 거창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아는 척 하려니 참 힘들게 해서 저의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올린 지가 한 1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리게 된 동기는 국선도를 10여 년 넘도록 수련을 하고 지도자 교육까지 받으신 분들이 더 좋은 수련법을 찾아서 떠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지금 팬데믹 상태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20여 년씩 수련하시던 분들이 코로나가 염려스러워서 국선도 수련을 중단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국선도에 대한 믿음이 좀 얕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는 국선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오히려 더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도움을 받는 이런 것들이 초월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너와 내가 우리로서 초월되어지는 상태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바로 초월에서부터 멀어지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선도와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을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언어를 초월하여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언어의 문제는 여기에서 정말 심각한 것이다. 우리는 원자의 구조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말하려 하지만 일상 언어로서는 아무래도 이야기할 수 없다. 하이젠베르크가 한 말이랍니다. 두 번째, 모든 과학적 모형과 이론들은 근사치밖에 안 되고 그것의 언어적인 해석도 우리 언어가 지닌 애매모호성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안은 세심하게 궁리해낸 일견, 사리 합당치 않은 난문으로서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논리와 추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테면 당신은 두 손바닥을 맞부딪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럼 한쪽 손바닥 소리는 무엇인가? 라는 논리와 추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안입니다. 조사선에서 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의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는 일상 언어의 이미지와 개념을 더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자의 내부 구조를 살핀다는 것은 과학이 우리가 가진 감각적 상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오늘 양자역학 을 말씀드리면서 국선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비가들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자들도 비감각적 경험을 다루게 되었고, 또한 신비가들처럼 경험의 역설적인 면모에 마주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현대 물리학은 모형과 이미지가 동양 철학의 그것과 동료를 이룬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초월하여, 초월적인 언어로서는 표현해내기 어려운 것들이 수련을 하면 할수록 자연적인 현상의 신비 현상들에는 참으로 많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선은 과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상학적, 존재론적으로 상보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동시에 파악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보의 태극 이론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파악할 수가 없는 두 가지 성질이다. 정의를 내렸죠. 여기에 한번 살펴보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바로 물질과 에너지, 입자와 파동, 시간과 공간 동시에 존재하더라.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선, 악, 미추, 정사, 너와 나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속마음과 겉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론적으로는 불확정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측정하기 전에는 측정 대상의 상태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보는 행위 자체가 대상을 변화시킨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공이라는 얘기죠. 보는 행위 자체가 대상을 변화시킨다. 지 마음대로 보인다는 거죠. 보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믿음, 선택 가능하고 우주에 대한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현실은 마음속 세상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 확률과 우연입니다. 엄밀한 인과관계와 결정론이었죠. 이 19세기까지 고전 물리학의 이론은. 그래서 선형주의, 구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정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예측 가능했고 결정이 되어지는 구조주의, 선형주의의 고전 물리학에서 확률적 예측, 존재 확률성, 불연속성, 우연, 자발성의 양자역학의 원리로 20세기부터 현대 물리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률, 우연, 모른다, 잘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주는 코스모스적 거시세계와 카오스적 미시세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모른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완전히 알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완전히 알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온전성이 내포되어져 있는 이 우주를 한 나라로 본다는 이 국선도 중에 국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우주를 한 나라로 본다는 얘기죠. 선악, 밑주, 정사, 나와 너, 이게 동시에 같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명분을 국선도보다 더 좋은 수련법을 찾아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국선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초월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양자가 동시에 같이 있는데 동시에 같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또는 유명인들, 정치인들 보게 되면 도저히 이런 행위들은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축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즉 볕이 밝으면 그림자가 진하다는 얘기죠. 보면서 겉마음과 속마음이 같이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면 온전성을 갖추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 지평등관 금강불개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과 같은 평등심이 금강불개신을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온전성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성입니다. 사람들이 소통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현실은 내 속, 마음속에 속 세상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갈등, 번민, 부딪힘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다 천주교인가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국성기공 테라피로 해서 두드리다 열릴 것이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내 탓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은 내가 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에서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중앙토입니다. 토, 주체성, 확립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 또는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것들이 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의예지에서 나오는데, 이런 인의예지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신이라는 거죠. 대신심.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라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바로 주체성이 확립이 된 거다. 이런 걸로서 세상의 모든 재물욕과 세욕과 명예욕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면 이렇게 연결을 잘 시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과 사람 또는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늘이 소통하는 연결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마음속 세상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 탓이로소이다 라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주체성으로서 모든 사안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월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자연의 길. 초월성이라 그러면 초나라에서 올나라로 왔다, 올나라에서 초나라로 왔다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나라도 아니고 올나라도 아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대방을 위해서 했지만은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와 부딪힐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나를 위해서 했지만은 뒷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옴으로써 너도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초월에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이, 노자 도덕경에서 도를 돌아가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했을 때 이름에서 멀어진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는 코스모스적 거시세계와 카오스적 미시세계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완전히 알 수가 없지만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중지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되고 행행행 리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하고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체지체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잠재의식에서 조그만 자극이 몸으로 바로 생리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것들을 봤을 때 잠재의식, 무의식과 몸이 하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머리로 하는 것이라 몸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이 끊어진 상태, 인식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체지, 몸으로 알고 몸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 영역 초월성을 얘기한 것이 바로 체지체능이다. 그래서 온전성의 수평적인 공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결성의 수직적인 것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수평과 수직이 하나 됨으로써, 시간과 공간이 하나 됨으로써 내 안에 지금 여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초월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뼈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인중천지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가 내 몸 안에 구현되어져 나타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적 과학의 원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이 우주를 한 나라로 보고 사람과 늘 소통하는 대자연의 길을 일러서 국선도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